르네상스맨 이준욱입니다. 결클래시 김결이. 메인은 구주요. 교과서 조정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벨기에에서 돌아오니까 한국의 가슴 시장에도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큰 변화가 있었죠. 큰 변화. 우리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어디 떴어? 어디? 가슴 확대 가격의 조정이 한국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 건가요? 조정 원장님. 전 세계적으로 금리도 오르고 경기 불황에 대한 조짐도 있고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런치플레이션이라고 점심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일본이랑 똑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현지인 도시락 판매량이 늘어나고 종류가 많아져서 간편식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정식으로 되어 있는 음식을 먹기에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저렴하고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간편식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 전체 물가, 그래서 뭐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르는데, 성형수술은 제 기억으로는 오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오르는 경우는 뭐 새로운 수술이 나오거나 뭐 새로운 재료가 나오거나 이럴 때만 기존의 수술보다 비싼 차별화된 수술이 있었지, 기존의 수술이 똑같은데 오르는 경우는 저는 보지 사각턱보토스 막 150만 원씩 맞아요. 뭘? 사각턱 보스스가요? 네. 처음에 나오고 그때 이럴 처음 때는 나왔을 때 진짜 요즘에 사각턱을 깎는데 150을 하는 데도 있을 것 같아. 찾으면 있을 것 같아. 깎으면 그 정도 될 거예요. 저희가 3명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료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금리도 오르고 고용물 가격 고용물 가격 촉촉해진다. 안구의 습기가. 이 비용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했을 때도 손해가 난다라는 임계점을 거치게 되면 이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 고용물 수급 사정도 지금 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3개사 회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중단됐거나 원활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고용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지금은 이제 비싼 돈을 주고도 수술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시간이 오고 있는 거죠. 요즘에 Winter is coming 해가지고는 경기 침체가 길고 혹독한 겨울이 올 것이다 이렇게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슴 성형을 나 할까요? 스피노자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잖아. 또 르네상스 스피노자.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온다면 나는 지금 사과나무 하나 심겠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야.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삶의 질의 문제인 거죠. 만약에 그런 컴플렉스가 그 삶의 질에 되게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가슴 성형은 계속 그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코로나 시대 때 그렇게 경기가 안 좋다라고 다 했었을 때 샤넬 성형. 맞아, 명품 그때 막 오픈런하고 한 게 네. 코로나 시기잖아요. 네, 맞아요. 수요 공급의 그런 곡선 플러스 개인의 욕구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닐까. 저는 아까 전에 조 원장님 의견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도 마진을 줄여가면서 수술비를 유지를 했던 거죠. 환자 수를 그 금액으로 받기 위해서. 이게는 한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가격을 유지를 하거나 떨어뜨릴 수가 없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인상하겠느냐, 그렇겠지만서도 이제는 그게 더 훨씬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비싼 병원도 생길 거고, 그리고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병원도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대신에 여기서 점점 더 다양해질 수 있는 게, 요구하는 환자의 기준도 정말 다 세분화가 될 것 같고, 가슴 성형이 어느 성형이랑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부가적인 거잖아요. 생필품은 아니니까 10,000원짜리 반지부터 시작해서 1억짜리 반지가 있는 것처럼 가슴 성형도 그거의 가치, 그거의 결과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그만큼 많이 벌어질 건데, 이제 다만 지금 보여주는 변화는 대부분을 이뤘던 그 평균이 약간 상향으로 올랐다는 거.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올랐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이렇게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여러 사람, 아까 전에 이준욱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 결국 가격으로도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 네. 저희 그 명품 매장에 가면 통제를 하잖아요. 사람 모두 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래서 줄 서 있잖아. 이게 사람들이. 이제 마케팅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고가의 명품 물건에 그런 모든 비용이 다 포함이 포함되어 되어 있는 있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적은 인원만 받아도 그게 유지가 되려면
너무 저렴한 가격을 하질 못하는 거죠. 그걸 또 느낀 게 오늘도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신 환자분 한 분이 다른 병원에서 이제 유명한 병원인데 아마 좀 그때 바빴나 봐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로 하고 예약금까지 다 냈는데 안 하고 저희 병원 오신 이유가 내가 원한 거는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고 그걸 충분히 해결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시착도 해보고 뭐가 좋은지 비교를 하는 충분한 상담을 원했는데 거기서는 그걸 못했다. 그래서 일단은 예약을 하긴 했지만 내가 이거 한 번 받는 수술인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취소를 하고 저희 병원을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나거든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재료비와 인건비와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축소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많은 수술을 하는 것과 아니면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퀄리티 컨트롤 하는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 둘 중에 노선을 택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후자가 저한테도 더 마음이 편하고 내 몸에 하는 의료 행위는 선택의 기회나 충분한 이해의 시간을 갖지 않고 가격에만 이렇게 매몰돼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슴 성형 그 가격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옛날에 했던 에피소드 있잖아요. 가슴 수술 가격에 대한 아 맞아요. 이야기들. 네네. 왜 저렴한가? 저렴한 병원은 어떻게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지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상황이 이해가 되실 것 아유 같습니다. 위에 이렇게 아, 네. 네.